도전. 둘, 셋, 넷, 다섯. 5.266.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 럭키세븐입니다. 자, 윈32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10번째를 끝으로 해가지고 1단락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을 하기 전에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채널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휴식을 가져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 규모도 있고 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약간 총정리 느낌으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타이머 게임을 하나 만들 건데요. 게임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윈32 초급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과학관 같은 그런 데 가보면은 막 이것저것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5초 타이머 게임기가 설치가 된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자, 버튼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은 이제 시범을 보이는 버튼이에요. 누르면은 5초 동안 그 0.001초 단위로 시간이 올라가는 디지털 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요만큼이 5초라는 간격이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바로 도전 버튼이에요. 두 번째 버튼은 누르는 동안에 디지털 시계에 아무것도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자가 버튼을 누르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고 버튼에서 손을 딱 떼면은 그제서야 디지털 시계에 그 버튼이 눌러져 있던 시간이 정밀하게 표시되는 그런 기계였고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과학관에 방문을 하면은 서로 내가 더 정확해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하죠. 직접 안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때 5.001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랐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저거 어떻게 이겨. 예,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윈메인 함수 언제나처럼 똑같고요.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총정리는 총정리고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빠뜨리면 안 되니까 뭘 새로운 걸 하나 보여드릴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사용하시다 보면은 단축키 많이 쓰시죠. 키보드에서 가장 흔한 걸로 컨트롤 N 누르면 이제 new 새 파일, 컨트롤 S는 세이브 저장,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 무식하게 하려면은 하나하나 진짜 순서대로 다 캐치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눌러졌습니다. 그러면 컨트롤이 눌러졌다는 상태를 기억하는 플래그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키가 들어오면은 이 S키가 눌러졌네. 근데 지금 컨트롤인 상태야? 라고 플래그를 보고 맞네. 컨트롤인데 S가 들어왔어. 그럼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이겠죠. 이렇게 하려면은 WM 키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가 해제됐다는 것도 보려면은 WM 키 업이라는 것도 처리를 해야겠죠. 자, WM 키 다운, WM 키 업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불편해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윈도우즈가 단축키를 제공하는 방법은 엑셀러레이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요. 물론 오늘도 안 다룰 겁니다. 자, 윈32 응용 프로그램은 리소스 번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의 프로그램들은 다 갖고 있죠. 그 리소스 번들에다가 뭘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의 개념은 뭐냐면요. 자, 키 조합이랑 거기에 매칭되는 커맨드 값 그거를 매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는 뭐 8001번 커맨드다. 컨트롤 S는 8002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윈32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코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메시지 루프에서 자, get 메시지 한 다음에 이거를 뭘 태우냐면은 오래돼서 갑자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Translate Accelerator라는 API가 있어요. 얘가 그 리소스 번들에 정의되어 있는 키 조합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바로 WM 커맨드 메시지로 변환해가지고 메시지 큐에다가 도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키 조합에 대해서 일일이 WM 키 다운해서 막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이 그 해당하는 키 조합이 감지되면은 매칭되는 그 코맨드 값 아까 정의한 거 있잖아요. 그게 WM 커맨드 메시지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커맨드만 잘 처리해주면 되는 이런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이거를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뭐냐? 꼼수죠. 꼼수인데 이게 나쁜 꼼수가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우리가 썼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컨트롤 키와 어떤 키의 조합을 감지를 하면은 트랜슬레이트 메시지가 WM 캐릭터라는 메시지로 이거를 변환을 해줘요. 그럼 캐릭터 코드를 뭘 받게 되냐면은 컨트롤 A는 1번, 컨트롤 B는 2번, 컨트롤 C는 3번 이런 식으로 그 제어 캐릭터 코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C를 처리하고 싶다라면은 자, WM 캐릭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W 파람이 3일 때 원하는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간단하게 그 단축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예, 그거를 오늘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화면에 표시할 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이니까 WM 페인트 처리도 할 거고요. 폰트를 사용을 할 건데 그 디지털 시계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좀 큼지막하게 보였으면 해서 이번엔 색깔도 빨갛게 할 거고 글꼴도 궁서체 정도로 쓸 거예요. 그럼 폰트도 만들고, 예전에 폰트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인수가 크기, 그 다음에 중간에 12개는 그냥 0으로 주시면 되고 맨 끝에 폰트 이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궁서체로 할 거예요. 진지하게.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만들 거거든요. 하나는 디지털 시계 영역을 만들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버튼 두 개 얘기했잖아요. 시범 버튼이랑 도전 버튼 각각 그 세 개의 영역을 나타낼 렉트 구조체도 선언을 하고, 자, WM 크리에이트 할 때 렉트 구조체를 크기를 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쭉 가는 것이니까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고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크기와 위치를 정해 놓고 나중에 보면서 안 맞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로로 시계랑 시범 버튼, 도전 버튼 이렇게 가로로 순서대로 배치를 했고요. 자, 디지털 시계 영역은 이제 검정색으로 채우고 그 위에 약간 이 빨간색 LED 시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시계 영역은 검정색으로 채울 건데, 검정색 브러쉬는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즈가 스톡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아주 자주 사용될 만한 몇 가지 GDI 오브젝트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가져다 쓰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따로 뭐 삭제할 필요도 없어요. 삭제한다고 해도 삭제도 안 되겠지만, get stock object라고 해가지고 이런 스톡 오브젝트를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가져다 쓸 스톡 오브젝트가 그럼 도대체 뭐냐를 상수로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블랙 브러쉬라고 주어서 검정색 브러쉬를 불러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영역은 렉탱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렉트 구조체로 정의해둔 버튼 영역대로 사각형을 그리고요. 사실 사각형 그리기만 할 거면 이렇게 굳이 렉트에 선언했다가 막 불러서 쓰는 게 오히려 타이핑할 것도 많고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마우스 클릭할 때 그게 버튼 영역 안에서 클릭된 건지를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pt in rect를 써야 되죠. 그래서 렉트 구조체에 담아둔 거예요. 자, 버튼 레이블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시범, 그 다음에 도전 이런 식으로 드로우 텍스트 API를 사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저번에 그 윈32 컨트롤 흉내내기 강의에서는 레이블 정렬을 그 X축 방향으로만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Y축 방향으로도 정렬을 하겠습니다. DT Vcenter라고 플래그를 하나 더 주면은 세로 방향으로도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내부적으로 시간을 계속 측정하고 기억할 수 있게, 자, 시간이 뭡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 간격을 이렇게 기억을 하려면은 그 간격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을 기억할 수 있게 t0라는 변수를 두고, 그 다음에 끝 지점을 알 수 있게 t라는 변수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버튼을 눌렀을 때는 5초 동안 딱 시계가 흘러가다가 5초 동안 시계가 흘러가다가 멈춰야 되니까, 자, 타이머를 이렇게 만들고요. 도전 버튼도 마찬가지죠. 타이머를 쓸 건데, 자, 5초를 유지한다고 해서 5초짜리 타이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칠게요. 1mC짜리 타이머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1mC 간격으로 정밀하게 그 디지털 시계를 갱신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사실은 1mC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에서 다 1mC 간격으로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시스템 성능이 좋을수록 더 타이머 메시지가 촘촘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을 한 다음에, 자, 버튼이 눌린 시점이 그 측정할 시간 간격의 시작 시각이기 때문에 t0에다가 현재 클럭 틱 값을 기억을 시킵니다. get tick count라고 하면은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계의 틱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t0에다가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버튼을 놓았을 때 그 틱 값하고의 차이를 구하면은 그게 시간이 되는 거죠. 자, 1번 타이머는 시범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타이머고요. 여기서 시간을 계속 재면서 이제 디지털 시계 영역에다가 그 측정된 시간을 계속 표시를 할 거예요. 뿌려줄 거예요. 밀리초 단위로 이렇게 문자열로 가공한 다음에, 자, 이거를 매번 invalidate rect 해가지고 WM 페인트에서 처리하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보세요, 0.001초마다 수행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별도 메시지를 또 발생시켜서 복잡하게 처리하면은 성능상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여기서 처리합니다. 윈도우 DC를 얻어다가 여기서 바로 출력하고 반납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LED 시계 느낌으로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set text color라고 하면은 자, 지정한 색깔로 텍스트 아웃 할 때 그 찍히는 글자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지정하고 set bk color라고 하면은 그 텍스트의 배경 영역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검정색이니까 0으로 하고요. 자, 시계에 디폴트로 표시되는 값은 분, 초, 밀리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분 영역까지 넘어갈 일은 사실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시계다라는 거를 눈으로 딱 봤을 때 인지를 하려면은 중간에 땡땡이 하나 있는 게 좋죠. 자, WM 페인트에서도 초기에 이제 디폴트로 00분, 00초, .000밀리초라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빨간색 글자, 검정색 바탕으로 텍스트 아웃 해가지고 그 시계 문자열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범 버튼이 눌렸을 때는 5초만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시계가 올라가지 않게 타이머를 멈춰야겠죠. 그래서 그 측정한 시간 값이 5초 이상이 되면은 타이머를 중지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범 버튼이라는 거는 사실 단발성 클릭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버튼이라서 더 처리할 게 없는데, 도전 버튼은요, 유저가 꾹 누르고 있는 거를 다 감지했다가 떼는 거, 놓은 것까지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 더 하냐 하면은 마우스 메시지를 캡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유저가 정상적으로 딱 정확하게 버튼 영역 안에서만 꾹 눌렀다가 놓으면은 캡처할 필요가 없는데, 프로그래머는 사용자의 모든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클릭을 했는데 놓기 전에 이 마우스 포인터가 그 버튼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예 프로그램 윈도우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은 WML 버튼 업 메시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기만 하고 뗐다는 거를 메시지를 못 받아서 계속 시간을 측정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우스 포인터가 윈도우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이번 세션 동안 마우스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 할 때 set capture라고 해가지고 마우스 메시지를 캡처를 합니다. 파라미터는 그 캡처된 메시지를 받을 윈도우 핸들을 정해주면 되고, 자, 캡처 세션이 끝났으면은 릴리즈 캡처 해가지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캡처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도전인 경우는 버튼을 놓았을 경우에 이제 비로소 그 측정된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단발성이기 때문에 측정된 시간을 문자열 형태로 가공만 해놓고, 자, invalidate direct 해가지고 WM 페인트에서 그 가공된 문자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추 이제 생각한 기능대로는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이점에서 컴파일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컴파일 에러가 또 몇 군데 나 있죠. 오타가 대부분이고, 오타도 고치고, 그 다음에 get 스톡 오브젝트는 리턴 타입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고 씁니다. 블랙 브러쉬라는 건 당연히 H 브러쉬 타입을 이렇게 자명하기 때문에 H 브러쉬로 캐스팅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T 인젝트에다가 던져주는 구조체는 레퍼런스를 전달해야 되죠. 콜바이 레퍼런스인데 콜바이 밸류로 해서 에러 난 것도 고치고, 그 다음에 PT 인젝트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PT를 안 만들었네요. 이런 어이가 없네.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그 마우스 메시지가 발생을 했을 때 PT 구조체를 채워줍니다. L 파람의 하위 워드는 X 좌표, 그 다음에 L 파람의 상위 워드는 Y 좌표입니다. 자, 이게 음수 값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쇼트로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 로워드, 하이워드 매크로만 태우면요, 이게 언사인드 값이거든요. 그래서 쇼트로 캐스팅을 해줘야 사인드 값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값이 음수가 될 일이 없는데, 아까 보셨던 그 셋 캡처를 해가지고요, 포인터가 윈도우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수도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니까, 자, 시계 전광판은 너무 크게 나왔고, 그래서 버튼 영역까지 침범을 한 데다가 버튼 레이블은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컴파일러를 GCC를 썼더니 이거는 UTF-8 인코딩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일단은 폰트 크기부터 좀 줄여주겠습니다. 60을 했더니 너무 큰 것 같아서 한 40 정도 주고, 그래도 여전히 깨져 있고 시계 값도 엉망이고 크기도 여전히 큽니다. 손을 좀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V 센터를 줬는데도 지금 세로 방향으로 정렬이 안 돼 있고, 버튼 상단부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손을 봐야겠죠. 예, 10번 버튼 누르면 5초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시계 값이 깨져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저기 보면은 그 시각 값도 스태틱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윈도우 프로시저가 콜백 함수잖아요. 버튼 클릭한 시점과 그 다음에 타이머 메시지가 발생한 시점에 매번 새로 호출되는 거라서 저 값이 이제 초기화돼 버린 거거든요, 쓰레기로. 그래서 저건 스태틱으로 주기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 인코딩을 해결하려니 컴파일러 도움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검색을 좀 해봅시다. 자, 구글링을 해보니까 FEXEC 캐릭터 셋, FInput 캐릭터 셋, 이런 게 보이네요. 소스 코드를 잘못 해석한 것 같으니까 인풋 캐릭터 셋을 줘볼까요? 일단 F-input 캐릭터 셋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input 캐릭터 셋은 EUCKR 이렇게 줬는데 에러가 나네. failure to convert EUCKR to UTF-8. EUCKR을 UTF-8로 바꿀 수가 없답니다. 이 옵션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자, 그러면 제 가정이 틀린 거죠. 소스 코드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소스 코드는 맞게 해석을 했는데 그 소스 코드로 생성을 한 바이너리에 문자열이 UTF-8로 변환돼서 들어갔나 봅니다. 자, EXEC 캐릭터 셋을 하니까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이제 맞아요. 실행 파일에 캐릭터 셋을 UCKR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게 UTF-8로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한글로 폰트명도 그 궁서라고 준 게 약간 안 먹었는데 이제 제대로 보이죠. 궁서체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그 글꼴 크기를 더 줄이면 그거는 너무 작아서 이제 보기 안 좋을 것 같고, 버튼 위치를 조금씩 오른쪽으로 밀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버튼 레이블이 여전히 새로 정렬이 안 돼 있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드로우 텍스트라는 함수는요, 한 줄짜리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 줄의 텍스트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라인으로 출력할 때는 세로 정렬을 안 해줍니다. 그냥 상단 정렬로 되어 있는데 DT 싱글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주면은 명시적으로 한 줄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니까 DT vCenter 플래그가 먹을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컴파일 에러는 안 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도전 버튼 눌렀을 때 값이 이상하게 나온 것도, 자, 시작 시간 측정하는 것도 까먹었고 제대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실행하니까 이제 드디어 버튼 레이블이 예쁘게 정렬되어서 표시가 되죠. 자, 시범을 해보면은 0.1초 단위로 시계가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5초가 되니까 딱 멎었죠. 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짧게 해가지고. 자, 5초 동안 이렇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4.75초. 조금 모자라네. 5.001초 실력 어디 간 거야. 4.86. 5.078. 이게 제일 5초에 지금 근접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축키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M 캐릭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W 파람을 보고, 자, 이왕 WM 캐릭터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스케이프 키도 받아줍시다. 이스케이프 눌리면 종료를 시키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컨트롤 C를 눌렀을 때도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도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유닉스, 리눅스 프로그램은 컨트롤 C 누르면 종료되죠. 여기서도 이왕 단축키 시범을 보일 거니까 컨트롤 C 누르면 종료되는 거 해보겠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게, 이게 컨트롤 C를 처리하는 거다라는 의도가 눈에 띄게 가독성 있는 코드를 짜려면 이렇게 C-A 플러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R 눌렀을 때 이제 타이머 초기화 되게끔 컨트롤 R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R 키를 감지를 하면은, 자, 시계 문자열을 다시 00분, 00초, 000m초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인밸리데이트 레트 해주면 끝이죠. 자, 한번 봅시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도전을 해가지고 4.125초가 나왔습니다. 컨트롤 R 누르니까 이렇게 초기화가 되죠. 자, 이왕이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계속 욕심이 나서, 자, 시범 눌러서 5초를 감을 다시 익히고 도전. 둘, 셋, 넷, 다섯. 5.266. 아까보다도 못 나왔네. 어쨌든 뚝딱뚝딱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게임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5.063 최고 기록입니다. 자, 이로써 윈32 초급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자, 중급을 준비하면서 좀 쉬었다가 중급 강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